챔피언스리그 16강 8경기 중에 4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이 1차전에 승리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라치오에게 0대1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스날이 16강 1차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 경기가 이어졌는데 이 유로파리그 경기는 플레이오프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별리그 1위로 올라간 8팀과 남은 8개 팀을 정하기 위한 경기가 열린 건데요. 팬들이 궁금할 수 있는 리버풀은 1위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하지 않았고 뮌헨을 누르고 리그 1위에 있는 레버쿠젠도 1위로 16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의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가장 컸었는데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예사롭지 않으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이 최종 어느 팀에게 갈지도 매우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한 팀만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로 튀르키예 리그의 갈라타사라이. 이 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 맨유, 코펜하겐과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최종 조 3위로 맨유를 제끼고 그래도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건 중계권료와 입장료 등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 갈라타사라이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이 팀에 은돈벨레가 있고 산체스가 있고 4년 전에 핵심 윙백이었던 오리에까지 토트넘의 3명의 선수가 이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릭센도 링크가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선수들의 근황을 알기 어려운데 갈라타사라이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게 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체스는 완전 이적, 은돈벨레는 임대 신분이죠. 은돈벨레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축구 매체 포포투에서 선정한 토트넘 역대 최악의 영입 1위에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은돈벨레와 산체스, 이들은 갈라타사라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갈라타사라이라는 팀 자체는 튀르키예 리그에서는 페네르바체, 베시타스와 함께 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그 3대장으로 자국 내 명문 클럽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는 팀입니다. 유럽 대항전, 챔스나 유로파에는 꾸준히 출전하지만 챔스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로파 16강 역시 뚫고 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4년 만에 출전한 챔피언스리그에서 결국 조별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유로파로 떨어져 버렸죠. 냉정하게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보다는 유로파리그에서의 호성적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것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현재 튀르키예 슈페르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5경기 승점 66점을 달리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김민재가 소속되기도 했었던 페네르바체가 64점의 승점으로 바짝 뒤쫓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돈벨레가 부럽게도 2년 연속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골칫덩이 선수가 연봉 제8세 우승 트로피 2개라니 이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냥 졌습니다. 산체스의 경우 팀의 핵심 수비수 닥주전으로 맹활약 중이지만 은돈벨레는 또다시 구설에 오르면서 갈라타사라이에서 마저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모습인데요. 산체스는 지난 주말 펼쳐진 직전 경기 이스탄불 바샥셰히르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품업 기준 7.9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골을 기록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이었죠. 산체스는 아약스 시절로 돌아간 듯 물 만난 고기처럼 튀르키예 리그에서 완벽 적응 중입니다. 반면 같은 경기 종료 2분을 남긴 채 그라운드를 밟은 은돈벨레는 그 어떤 모습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은돈벨레가 이번 시즌 갈라타사라이에서 남긴 기록은 21경기 1도움. 출전한 경기 수가 21경기로 많아 보이지만 정작 출전 시간은 642분, 경기당 30분을 간신히 넘기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튀르키예 현지 매체의 지독한 혹평마저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 매체 파나틱은 은돈벨레는 최근 몇 주 동안 노력 부족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다. 은돈벨레가 경기에 나설수록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그는 최근 컵대회에서의 선발 기회를 잡았지만 그의 오래된 습관이 고개를 들며 혹독한 비판을 직면해야 했다라면서 은돈벨레를 저격하는 비판 기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그리스 매체 스포츠 FM은 심각하게 몸이 불어나 있는 은돈벨레 모습을 보도했는데 현역 축구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경기 있잖아요. 은퇴한 선수, 레전드 선수들이 개최하는 자선 경기들. 이런데 나올 법한 육중한 몸이었습니다.
체중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토트넘 당시 때의 은돈벨레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림잡아도 10에서 15kg 정도가 불어난 모습인데 얼핏 보면 벨기에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비시즌 기간 혹은 부상 기간 중일 때 체중이 불어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몸이 저렇게 불어났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없었던 호나우두, 호나우두야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은돈벨레의 현재 모습은 은퇴 직전에 호나우두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은돈벨레는 지금 이런 체중 증가 상황에서 미드필더인데도 2024년 갈라타사라이 10경기 중에 선발 출전도 3번이나 했고 교체 출전으로도 4번을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출전한 3경기는 모두 팀이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후반 88분에 교체 출전했는데 어쩌면 플레이오프에도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돈벨레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 출전을 했고 팀이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지만 90분 동안 2대2로 동점 상황이 되면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독의 선택은 90분에 2명 교체, 은돈벨레와 비니시우스를 투입했습니다. 비니시우스도 기억하시죠? 무리뉴 시절에 케인 백업 선수였죠? 와, 이 정도면 제2의 토트넘 아니에요? 은돈벨레 등장 순간 역시나 어색한 건 대부분 선수들은 몸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라운드에서 순간 스피드를 내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은돈벨레는 마라톤보다 훨씬 느린 러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투입 30초 만에 은돈벨레가 활약을 하는데 그렇게 빨리 뛰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비 가담까지 하면서 위험지역 박스 안에서 산체스와 함께 마크를 하면서 커버에 성공을 했고 이후에 4번의 패스 연결 12초 만에 극장골이 나오면서 갈라타사라이가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와, 이런 행운의 선수가 어딨나요? 출전 단 2분 만에 승리를 기여하는 선수. 갈라타사라이는 9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도 청신호가 켜졌고요. 육중한 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전혀 없는 선수일 줄 알았지만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 감독이 은돈벨레를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은돈벨레에게 믿는 구석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 수비 가담 후 곧바로 골이 나왔다 보니까 와, 이런 행운의 선수라니. 이 정도면 돈값 하겠는데요. 참고로 은돈벨레는 평점 자체를 받지 못했고 산체스는 6.8로 센터백 중에서는 최고 점수였습니다. 은돈벨레 충격적인 비주얼이지만 갈라타사라이에서 잘 지내고 있어 보이는데요. 은돈벨레는 손흥민과 같이 2025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임대 신분으로 있는 지금 역시도 은돈벨레가 받는 급여의 75%는 토트넘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돈 180억을 수령하는 은돈벨레, 지난해 우승도 하고 챔스도 뛰고 유로파리그 순항 중에 리그도 1위고 컵대회도 순항 중이고, 와, 은돈벨레는 꿈을 이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엔지 감독이 은돈벨레를 다음 시즌에 뛰진 않더라도 토트넘에 두는 게 행운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농담. 역시 뭐든 본인에게 맞는 것이 있나 봐요. 은돈벨레가 토트넘에서는 못 보더라도 그래요. 행복 축구 하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